예, 그럼 이어서 프로스코 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이 기호 A를 뒤집어 놓은 거, 이건 이제 for all 모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너레이션 하고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인풋으로 이제 비디오가 들어가서 비디오는 이제 1부터 이제 M까지고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파라미터 샘플링 하는데 민값하고 이제 맥스값을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는 이제 이 오메가 인덱스 오메가 리스트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1부터 M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di가 이제 디멘션을 뜻하는데 어떤 차원을 i라는 차원을 이제 0으로 초기화한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이제 초기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세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있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이 샘플링 한 거에서 민값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텝 이제 플러스인부터 그리고 n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샘플링 민값까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i라는 차원에 대해서 이제 L2 로스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Li, L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제 이게 디노이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해서 세팅하면 이제 이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프레임의 작은 값,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 값, 이제 이후 값,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가 이제 예측하는 거고 모든 그 다음 프레임이 이제 속해져 있는 이런 이전 값하고 이후 프레임 값이 아니라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하는데 그 J가 이제 초기화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입력으로 비디오 i가 이제 1부터 m까지 있는 m 개인 입력으로 이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값하고 맥스값 이제 샘플링 하는 거죠. 출력으로는 여기 이 출력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름차전으로 인덱스 리스트를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1에서 1하고 M 어떤 시작과 끝 프레임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제 초기화하고, 그래서 D라는 것은 D가 0이라는 의미는 각 프레임의 이제 변화량을 이제 0으로 초기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제 변화량의 계산은 각 프레임 i하고 이전 프레임 i-1 간의 L2 노름 이제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di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i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으면 EU 프레임에 그 다음에 이전 프레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 이제 간격을 조정하는데 어떤 그 오메가 i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EU 프레임 빼기 현재 프레임, 그거는 이제 샘플링한 이 맥스를 만족시키는 그런 이 i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그 반복하는 거죠.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가 아기맥스 최대인 이 i햇을 찾아가지고 이 오메가에 이제 인서트 삽입하고 이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이 i햇 마이너스 샘플링 작은 값에서 플러스 작은 값의 범위 내에, 그러니까 이전 샘플링 작은 값 이후 이제 작은 값의 어떤 그 변화량이 이제 J잖아요. i에서 J로 변화되니까 그건 이제 0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코드로 작성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작성한 거고, 이쪽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롱 비디오 이제 변환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 비디오를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GPU가.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이제 렌더 A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균등한 간격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이제 샘플링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최저가 방법은 아니라고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휴레스틱한 이제 키프레임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면 이제 고정된 샘플링 간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으로 이제 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임간 이제 L2 롬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변환 같은 경우는 키프레임 수가 이제 n을 초과하면 여러 이제 n 프레임 배치로 나누고 각 배치는 이전 배치의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포함해 가지고 배치가 이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이것은 이제 K번째 배치의 키프레임 인덱스를 1과 K-2 플러스 2, K-1, K-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디노이징 단계에서는 각 패치의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 프레임의 그 잠재 T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그 잠재적인 이제 특징이죠. 그걸 기록하고 이를 이제 다음 패치에 어떤 해당 패치의 이제 특징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어떤 변환된 키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넌 키프레임을 이제 보관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환된 키프레임 간의 프레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관을 이제 시켜서 전체적인 비디오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고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상세한 설명, 실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험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에서 했고, 배치 사이즈는 이렇고, 가중치, 이게 스파스한 어떤 공간과 관련된 스케일 람다는 50으로 줬고, 그래서 이런 스케일 요소 이제 이렇게 줬다고 하고요. 특징 최적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F는 이제 20번 리터레이션 했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확률 0.4를 주고, 이런 식의 어떤 세팅 값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팅 값을 설정한 거 이제 코드로 작성해 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이런 프롬프트가 있었을 때 이제 다른 이건 이제 인풋 데이터고요. 다른 모델과 이제 자기네 모델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성능이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래 부분 보면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버전 프리 제로샷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지 및 비디오 편집 분야에서 모델의 출력을 다시 잠재 공간이나 이제 초기 입력 표로 이제 변환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추가 훈련이나 이제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세 조정 없이 새로운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 제로샷이라고 그러는 거죠.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전 훈련된 모델이 이제 사전 훈련된 이제 모델을 이제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생성하고 편집 작업에 의해서 설계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새로운 전혀 다른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제로샷이고요. 그리고 모델의 인버전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인버전 기법은 이제 출력을 달지 모델의 잠재 공간으로 변환해서 축을 이제 조작하는 과정을 했는데, 인베전 이 프리 방법은 이제 그런 단계를 생략해서 더 간단하니까 이제 계산 비용도 덜 들겠죠. 제로샷 방식이고, 그래서 제로샷 방식은 이제 모델이 이제 명시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작업 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모델 이제 사전 훈련 단계에서 학습한 지식을 제공된 프롬프트나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작업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죠. 제로샷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좋은데 뭐 추가 훈련이나 복잡한 인버전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이제 빠르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광범위한 사용자들이 이제 방대한 계산 자원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실용적이라는 거죠. 비디오 편집 예시를 보면 이제 텍스트 비디오 제로라는 게 있고, 컨트롤 비디오라는 게 있고, 렌더 A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보면은 어떤 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제로샷이니까 별도의 사전 훈련된 이제 모델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의 조정으로 해서 전혀 다른 이제 도메인에다가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인버전 프리 제로샷의 장점은 이제 쭉 앞에서 반복된 내용인 거고요. 그 실험한 그 테이블을 보면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량적으로 이제 어떤 만족도를 보면 이제 이런 모델들하고 이제 자기네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어떤 그 프레임별 그 어큐러시, 그 다음에 공간상의 일관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그 비디오가 이제 변환이 됐을 때 그 어떤 픽셀 단위로, 픽셀 MS이라는 것은 픽셀 단위로 이전 픽셀하고 변화된 픽셀하고의 그 유사도를 얘기합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시간상의 일관성, 이건 공간상의 일관성, 그 다음에 유저의 이제 만족도. 여기서 이제 유저의 만족도가 중요한 거죠. 모든 면에서 이런 모델에 비해서 자기네들 거 이제 낫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뭐 공간상이라든지 아니 시간상이라든지 공간상의 그런 노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요. 있을 때가, 이게 다 있을 때가, 풀로 다 있을 때가 이제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베이스 라인은 이제 이런데요.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는 두 출력 프레임 사이에 이제 시간적 불일치를 뜻하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입력 프레임의 이제 파란색은 이제 공간적 불일치를 뜻합니다. 그랬을 때 베이스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그 로스만 사용했고, 이거는 시간적인 로스, 이제 공간적인 로스만 사용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 사용했을 때, 얘하고 얘를 다 같이 사용했을 때가 더 이런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걸 다 이제 고려하니까 이렇게 더 잘 나온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픽셀 MSE 점수거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좋은 건데 뒤로 이제 이게 제일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그 람다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람다 값을 이제 증가시키니까 픽셀 MSE 값은 이제 낮게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결국 이제 두 프레임 간의 이제 일관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또다시 어텐션 어답테이션하고 픽처 어답테이션의 이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어텐션 어댑션하고 픽처 어답션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시간의 일관성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둘 중에 이제 어느 것도 완벽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어텐션하고 이제 피처의 어답테이션을 두 개 같이 쓰는 게 이렇게 머리가 일관성 있게끔 잘 머리카락이 이제 잘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어텐션은 이런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과 그다음에 스페셜 가이드 어텐션 사용하고요. 이건 이제 템포럴 그 람다로 쓰고 이거는 스페셜 어떤 공간적인 람다 노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람다를 이렇게 1로 줬을 때, 2로 줬을 때, 그러니까 람다를 이게 람다 t를 많이 주면 어떤 그 공간상의 노스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을 에서 이제 람다 값을 많이 주면 이렇게 픽셀 MSE가 이제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제일 상태가 좋은 거죠. 혹시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거에서도 이게 이제 인풋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람다 이건 이제 그 스페셜 가이드 이제 어텐션인데요. 어떤 공간상의 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이제 람다 값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줬는데 이것도 이렇게 요거 보면 알겠지만 람다가 이렇게 5가 됐을 때가 가장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버레이션 스터디를 계속 보고 있는데 픽셀 MSE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이런 식의 들어가고 여기 이거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게 이제 마스크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어텐션
스파스 어텐션을 준 거고, 이거는 그 옵티마이저를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여기가 제일 요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줬을 때 풀로 이걸 두 개를 다 준 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노스도 이게 0.002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공간적인 이제 일관성을 주는데, 그거를 이제 스파스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빠른 움직임 같은 경우 이제 플로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예측을 잘 하기 어려운데, 그랬을 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하고 어텐션하고 같이 준 이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스파스 코레스폰던스 가이드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 브리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충실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정량적인 평가를 이제 또 살펴보면, 매트릭은 이제 어큐러시, 프레임별 이제 어큐러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템포럴 컨시던시, 그 다음에 픽셀 MSE로 해서 이제 했을 때, 역시 이제 이 템포럴, 그 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어텐션을 줬는 어텐션만 줬을 때,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만 이제 줬을 때보다 이거를 다 줬을 때가 이제 성능이 좋은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V1, 그 다음에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V2 이렇게 보면 이 이피션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성능이 제일 좋은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CG 스타일의 안경을 들고 있는,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고, 이게 이전 프레임, 이 현재 프레임, 그 다음에 이게 다음 프레임이고요.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 프레임만 좀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생성, 요거에 비해서 생성을 잘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그렇고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이피션스 크로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그 버전이고요. 얘하고 성능은 동일하대요. 성능은 동일한데, 근데 좀 더 이피션트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이제 영역을 잡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피규어에서 이제 피규어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 크로스 어텐션, 그러니까 크로스 프레임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피션트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이게 제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프레스코를 이제 최적화한 이전에 이제 그 확산 모델 특징을 사용한 거고, 유닛은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이제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어텐션 레이어 이후의 특징, 출력 레이어 근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많아서 최적화에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피션트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압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왜곡하고 이제 보관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이 조인트 멀티 프레임 트랜지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이 피규어는 이제 그런 건데, 잇따라 일어나는 이제 어떤 그런 변화는 이제 이전 프레임만 이제 의존하는데, 조인트 트랜지션은 이제 모든 프레임을 이제 일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 이후 거까지.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안내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정확하게 이제 손가락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왜곡 없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피규어는 이제 어떤 이피션트 크로스 이제 프레임 오텐션인데, 그 전에 이제 랜더 A 비디오라는 게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그 순차적인 프레임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객체에 대해가 이제 등장했을 때 이제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했었는데, 자기네 방식인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그 효과적으로 더 이제 만들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용했던 그냥 일반적인 어텐션이라고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어텐션이고, 이제 옵티마이저 한 이후에 이제 어텐션 한 거고, 그래서 최적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X0를 예측을 했는데 좀 이렇게 블러하고 제대로 안 나온,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비디오의 이제 변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이제 보면
키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이건 키프레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짧은 그 영상을 이제 길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얘만 이제 키프레임이 있는 건데, 얘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채색도 이제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어떤 제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이제 고품질의 옵티컬 플로우 효과를 주는 거는 뭐 쉽지 않다고 하고, 큰 형태의 변형이라든지 외관의 변화를 줄 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제대로 기능을 이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로시아 모델 자체도 학습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이제 작동이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이제 그런 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향후 연구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구를 이제 진행하겠다. 그래서 어떤 프라이어를 통합을 해서 큰 변형과 외관 변화에도 이제 제대로 일관성 있게끔 비디오가 생성되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요. 결론을 보면, 그래서 어떤 현재 제한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랜더의 비디오와 그 다음에 그 지금 자신들의 방법을 섞어가지고 한 연구를 이제 해보겠다는 거 하고요. 그 큰 변형과 외관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된 동작 우선 순위를 통합하는 뭐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큰 형태 변형 및 외관 변화에 대한 제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간상의 일관성이라던가 큰 변형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뭐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질감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변화되고, 이런 공간상의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일치 일관성을 주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옵티컬 플로우도 이제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비디오가 연속적인 이제 프레임을 움직이려고 할 때 이런 이제 픽셀 간의 그 이동을 잘 계산해야 되겠고, 작은 변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형에서 또 이제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옵티컬 플로우가 그렇게 막 어떤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보완적인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로샷 모델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시 이제 큰 변형인 외관 변화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 부족도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가 학습 없이 이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네 방법은 입력 비디오와 이제 공간적 상관성 일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큰 형태의 변화, 그다음 외관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한적인 성능이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로사 이제 모델의 어떤 한계에서 기인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는
이렇게 학습된 동작 우선순위 프라이어를 이제 뭐 통합을 해서 이런 변형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탐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이미지 확산 모델을 이제 비디오로 이런 적응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로샷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해요. 이 제로샷 프레임워크는 이미지 확산 모델 이제 비디오로 변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제로샷 방식에서 프레임 내에서 공간적인 거나 그 다음에 프레임하고 프레임 간의 시간적인 거를 이제 동시에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한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 이제 고품질의 일관된 비디오를 이제 변환이죠. 이게 변환, 트랜스레이션 하는데 이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포레스코는 여기서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기존 이미지 확산 기술의 이제 높은 기존 이미지 확산 모델과 이제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이제 어떤 슈퍼 해상도나 그 다음에 색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른 텍스트 기반의 어떤 에디팅 하는 거 이제 잘 그 호환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